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구속 석방, 관저 복귀. 자, 그런데 한 가지 절차가 남아있죠.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고라고 하죠. 항고를 하지 않아야 이제 관저로 갈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항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그 형식적 절차가 그렇게 있고요. 검찰에서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조속히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항고 포기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검찰도 나중에 된통 혼납니다. 지금 현재는요 제도권 내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가 권력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민심과의 대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권력인데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가령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이런 어떤 사법기관들이 누구 눈치를 보는가 하면 국회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그런 정황이 그동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권력은 국회로 갔고 그 국회의 중심에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세상 뒤집어졌다. 난리 났다. 그야말로 쿠데타다. 내란 터졌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인 겁니다. 원래 권력은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권력의 핵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수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물이 터졌다라고 하죠. 이제 본물이 하나 터진 것 같습니다. 작은 본물이라도요. 이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물이 이제 터지는 구멍이라 그럴까요? 그게 커지겠죠.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놓고 지금 한겨레 신문이 올린, 제가 이 섭내일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들. 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 검찰 구속 기간 잘못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 계산이 잘못된 것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어거지로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속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민주 긴급의총 소집. 발칵 뒤집어졌죠. 난리 났더라고요. 민주당 지금 완전 패닉 상황입니다. 자, 그 밑에 박지원 윤석열 구속 취소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검찰이 혹시 계산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이런 식으로 떠들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게 구속 기간 날짜를 일부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걸 빌미로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검찰이 뭔가 이렇게 술수를 부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박지원이가 떠들었습니다. 박지원이가 이런 쪽에 밝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지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윤 구속 취소 내란성 불면증의 재발 어떻게 잡아 넣었는데 이럴 수가 이런 또 제목이 있습니다. 내란성 불면증이랍니다. 내란 수계를 이렇게 풀어주면 내란 이슈 때문에 또다시 불면증이 도진다. 소위 이제 그들이 말하는 좌익들이죠. 윤이라고 하는 내란 수계를 어떻게 잡아 넣었는데 검찰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검찰이 아니고 법원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그 기사에서는 검찰 즉시 항고하라. 이것은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 애써 말이죠.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네요. 희망 회로 혹은 희망 고문 정신승리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밑에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그렇죠. 24시간 안에 복귀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지금은 민심이 거대한 민심이 그야말로 허리케인 혹은 태풍 바다로 치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지금 저 가짜 권력을 향해서 국회 권력을 향해서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휘몰아칠 겁니다. 휩쓸어 버릴 겁니다. 자, 정말 통쾌한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잠을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픈 게임이고 진짜는 헌재 이제 판결이죠. 여기서 대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동안 불리한 뉴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 단초가 열렸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지금 한번 쭉 보시면요. 저들이 얼마나 구라를 쳤는지 구라 백화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노상원 수첩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보니까 노상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사람 혼자 자기 생각을 망상 혹은 공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신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현직도 아닌 사람이 그거 적으면 뭐합니까? 자, 김어준 사살 썰도 가짜 이런 거 있었죠. 김어준 뭐 체포 사살, 한동훈 사살 썰도 가짜. 한동훈이 이건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믿었던 듯 아주 몸소리를 치더군요. 겁쟁이야 이제 보니까. 김어준 사살, 한동훈 사살 이걸 진짜로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까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자, 홍장은 외모도 가짜. 자, 여기에 박선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메모 조작 사건이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 사건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필적 대조하면 확실하거든요. 이미 국가수에서 35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 지금 국가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방면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짜라고 벌써 판명을 했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홍장훈이가 입을 꾹 닫고 있죠. 박선원이는 그걸 또 이렇게 아닌 것처럼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난리 치지만 오히려 변희재가 더 큰 소리 치더군요. 나를 당장 고소하라. 고소 못하면 내가 니를 박살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번에 확실히 걸렸습니다, 이들. 그리고 체포조 썰도 가짜. 체포한다라는 게 이게 다 뻥이었죠. 4인 1조로 끌어내라 썰도 가짜. 이거 다 윤 대통령이 다 지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 이게 뻥카야, 전부. 도끼 썰도 가짜. 도끼가 왜 나옵니까? 도끼가. 북한 무인기 썰도 가짜. 북한 무인기 이야기가 있었죠. 인민복 사살 썰도 가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북 이슈를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붙이려고 했던 이런 유언비어인데요. 이런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거의 99.99% 확신합니다. 자, 150명 들었다도 가짜.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그 의결 정족수가 150명 아닙니까? 150명 되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거 끌어내라, 드러내라. 이 이야기도 가짜. 전부 그 당시에는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크게 보도됐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뻥카고 가짜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전부 조작된 어떤 정언이나 진술을 기반해 가지고 오염된 진술이죠. 초기에 군 검찰, 경찰에서 그 조서를 닦았던 거 있죠. 그 가운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갔던 그 수사관들 혹은 그 지휘계통에 있는 그 상관들 나중에 전부 사법 처리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란 동조다. 이렇게 봐야죠.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고 내란 수괴가 아니고 그 반대로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간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내란범들이고 내란 수기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동조했던 자들 이번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될 겁니다. 나중에 전부 사필 규정, 법의 심판, 오라를 받겠죠. 자, 의원 끌어내라 썰도 가짜, 공포탄도 가짜, 테이즈건도 가짜, 이 전부 뻥카였습니다. 와, 이래놓고 일국의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런 식이죠. 최근에요. 독일에서 공영방송에서 윤 대통령 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 그 공영방송에서. 그걸 대한민국 MBC가 또 그걸 방송하면서 뭘 모르고 방송한다는 식으로 그걸 까면서 그게 또 알려졌어요. 크게. 웃기죠? 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단전 단수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요. 토요일에 했어야죠. 토요일 밤쯤 했으면요. 100% 성공합니다. 국회의원들 150명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전부 지역으로 다 내려가 버리거든요. 거기 도착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시간 뭐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면 뭐 그 사이에 넉넉히 뭐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주말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계엄은 원포인트 계엄이었고 계엄이라기보다는 계몽령에 가까웠고 그리고 노림수가 분명했죠. 선관위를 털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아직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정황으로 봐서는 틀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영은 처음부터도 한 번도 기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겠다.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그만한 이야기고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길 자신이 없다거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 재판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승관이를 털었다라는 분야에서도요, 블랙 요원 이런 것이 완전히 죽은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다고 봐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대통령은 그걸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두 번, 세 번 계엄령설도 가짜. 살려주면 또 계엄한다 이런 이야기죠. 조지오 경찰청장이죠. 뼈 있는 말이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죠. 이것도 가짜. 빈방 만들라도 가짜. 이 전부 온통 가짜로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가짜 도배. 경향신문 단독 공작설에 반박한 곽종건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 아닌 고교 동기들이었다. 이것도 처음에 이 곽종건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들이 구라를 쳤습니까? 잘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도 아니었어요. 너무도 엉성했습니다. 너무 이게 허점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도 계속해서 이 정원들이 뒤죽박죽 바뀌고 시와 때에 따라서 막 바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가리도 나빠. 이 소위 이제 탄핵 공작을 벌이려고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거짓과 조작, 왜곡, 이런 날조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거조차도 정교하게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홍장원, 그 박소는 그런 게 다 드러났고요. 이 곽종근이도 지금 입장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게 다 드러났죠. 심지어는 말이죠. 이번에 TV조선에서 큰 일을 했죠. 이제 곽종근의 그 녹취를 이제 폭로하면서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어제 터졌기 때문에 오늘 구속 취소한 그 판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증들이 드러나 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재판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눈 감아 주다가는 그 판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왔어요. 거기다가 그 영장 쇼핑 17건 이게 또 대서 특필되었잖아요. 그래 법원 내부에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법원이 망하겠다. 우리 법원 판사들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지금 돌팔매를 넘어서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를 느꼈다라고 봐야죠.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거기다가 또 선관위도 법원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도 사실 거기 뭐 초록이 동색 그런 관계 아닙니까? 선관위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불법 채용,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족회사를 지향한다면서,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짓을 거기서 저질렀죠. 이것이 또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대세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법원도 지금 느끼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을 구하자라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스탑 더 스틸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 10대부터 80대까지 지금 광장에 지금 뛰쳐나가는 그 숫자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유사일에 이것보다 큰 숫자가 있었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여서 대통령을 당장 직무 복귀시키라고 외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정황들. 이게 말이죠. 지금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헌법재판관 8명도 세컨드폰 사용하고 있다. 여당 주진우 왜 사용하는지 밝혀라. 이것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이게 나중에 전부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 판사들도요, 틀면 다 틀릴 겁니다. 도구하게 누구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어도 사실 판사들도 틀면 다 틀립니다. 겁을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다 지금 까발려지잖아요. 그 판사들도 잘못하다가는 시류에 잘못 이렇게 편성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중에 진짜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공포감 이런 걸 느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다가요 헌법재판관도 이렇지만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 폰으로 갖고 이게 이제 일종의 비밀폰이죠, 비밀폰. 이걸 갖고 도대체 뭘 했는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이거 포렌식으로 다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 같은 자는요, 이걸 반납할 때 초기화해서 반납했어요. 아마 초기화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포렌식이 안 되게끔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렌식으로 지운 것까지도 다 아마 밝혀낼 겁니다. 헌법재판관들도요, 이 세컨드폰 이거 나중에 수사 대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반납받아가지고 여기도 다 이렇게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현역 정치인들 그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어떤 그 작당 모의
뭐 어떤 그 거래했던 정황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세상 뒤집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경천동지 지각 변동이 터집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면요, 대통령이 일단 직무 복귀해야 되고, 지금 수시에서 공세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권력은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자면은 헌재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정치인과 비선소통 선관위 총장이 수상한 세컨드폰.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중복 뭐 안 되는 범위에서 언급해 드린다 그러면 저는 그게 선거 때 더욱더 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조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공이 언급을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입 꼭 닫고 있다고요. 그 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전 개통,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내줬다. 한 1년 8개월쯤 된다 그러죠. 18개월이든가 그렇죠. 여당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십시오. 선관위 부모, 형제, 배우자까지 경력 채용 5명 중에 1명꼴이 친인척이다. 와, 이거는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것 때문에요. 지금 10대, 20대들 특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근데 이런 걸 꼴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정의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말이죠. 탄핵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수세 국면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궁지 몰렸다. 코너 몰렸다. 이런 상황이죠. 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뭐 헌법재판관이든 아니 법원의 판사들이든 이제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처음에는 6명을 맞췄는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뒤집어졌다. 중간에서 겁먹은 재판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대4 기각, 뭐 각하, 굳이 기각, 각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요, 기각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각은 이긴 거고요. 윤 대통령이 승리한 거고, 각하는 형식적 절차 때문에, 형식적 하자 때문에 이걸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식적 그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각하보다는 기각이 좋습니다. 자, 이왕 될 것 같으면 기각으로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직무 복귀가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여러 가지 사인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야,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건 다른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